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6장 분사편 두 번째 강의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접속사 주어동사 구문을 접속사 주어를 없애고 V 플러스 ing로 줄인 문장이다. 왜냐하면 문장을 보다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 옆에 가로를 하고 하나 메모를 해보세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 그러니까 절이란 것은 주어동사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부사절을 부사구,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없는 부사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분사구 문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분사구 문장, 분사구다. 그래서 절이 구로 변한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사구문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좀 줄이기 위해서 절이 있는 거를 구로 바꾸는 것이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분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종속절이 주어하고 주절이 같을 때, 자, 종속절한 것은 접주동이 있는 것이 종속절 부사절만 취급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주절인데, 복문, 우리 제1장에서 단문, 중문, 복문할 때 이 복문, 중문, 복문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민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접속사 없애기로 하고 주어 같을 때. 그래서 같을 때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하나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동사원형, 자, 편의상 동사원형을 루트 위로 쓸게요. 그래서 동사원형 플러스 ing. 그 다음 오른쪽 주절은 손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부사구, 분사를 이용한 구문이다. 분사구문보다는 분사구 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원형 ing, 그 다음에 이제 주어동사만 있는 단문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종속절 주어 같을 때 이러는데, 종속절이 주어하고 주절이 같을 때는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늘 같은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속절이 주어하고 주절이 다를 때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따로 독립적으로 쓴다고 그럴까요? 독립적으로 할 때는 양쪽 주어를 다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쪽 주어 다르니까 다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쪽에 주 쓰고 동사원형이 ing. 이건 주어동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거는 구가 됩니다. 이걸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자, 그리 어려운 말 필요 없고요. 그래서 원래 주어동사이라 앞에 의미상 주어로 남아있는, 어쨌든 양쪽 주 다를 때는 써주고 동사원이 ing, 그 다음에 오른쪽 주절만 남아있는 단문 부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꼭 기억할 것이 독립분사구문도 의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종속절 주어하고 주절 같을 때 이거를 같으냐 다르냐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속절 주절 아직도 조금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12장 가서 접속사편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1장에서도 이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2, 3장에서. 그래서 종속절, 주절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접속사 가 있는 쪽 해석을 해보면 접속사 가 있는 쪽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종속절을 생각하고, 가령 그 가난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 그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비코스가 종속절에 가 있죠. 그걸 종속절, 부사절만 취급됩니다. 다른 절은 안 돼요. 명사절이나 형사절은 안 됩니다. 자,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64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사구 만드는 예를 했는데 이 만드는 예는 되게 쉬워요. 자, 1번 그 가난하기 때문에 이 비코스가 원래, 자, 이게 종속절이죠. 오른쪽이 주절입니다. 이게 종속절, 주절. 자, 표시해 보세요. 이게 종속절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종속절. 자, 그리고 이게 주절이 됩니다. 자, 원래 이 주절과 종속절을 바꿨으면, 그러니까 주절이 앞에 나오고 비코스를 뒤로 보내면 비코스가 접속사가 되잖아요. 중간에 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사절일 때 이렇게 약간의 도치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유 부사절 같은 부사절은 이렇게, 다른 부사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먼저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순서를 바꿔도 돼요. 주절과 종속절. 근데 항상 분사구는 종속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없어지고 양쪽 주 같잖아요. he 같으니까 없어지고 원형이다. 이제 비동사는 비동사 원형은 be니까요. 비동사면 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이다. being full he can. 그럼 이게 단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being full은 일종의 부사구 수식어 됩니다. 주절만 남아있는 단문이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거죠. 간단하고 쉽고 편리한 건데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중간에 짜증나기 시작하고 영문법을 몰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2번. 아까는 이제 이유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유 부사절이고 이거는 비록 그녀는 가난했지만 양보라고 그러는데 이 양보란 말도 한자 말에서 나온 겁니다. 양보. 뭔가 우리가 이제 자리를 양보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양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아무리 뭐일지라도 이런 거는 그냥 양보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은 양보란 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조부사절 대조란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양보는 비록 뭐뭐이지만 아무리 뭐일지라도 할 때는 양보 부사절이다. 그래서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자, 양쪽 주 같죠? 같으니까 없어졌고 동사 원형이 ing. 그래서 비동사가 was를 쓰더라도 원형이 다 있으니까 being full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being full가 is인지 was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이 being이 원래 is인지 was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원래. 자, 주절의 시제에 따른 거죠. 시제 일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절의 시제를 보고서 이것을 보고서 원래 있었을 거다. 아까는 1번에서는 can't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because being이 원래는 있었을 가능성을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부터는 이제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하면서 3번, 4번, 5번, 6번. 3번, 4번, 5번, 6번 지금 한 30 정도 줄 테니까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요.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약간 텀을 조금 짧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중간에 강의가 끊어지는 이런 조금 불편사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리 적었다고 보고 혹시 시간이 따로 안 되면은 같이 한번 적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 강의고 현장 강의라면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을 드리면 중간에 또 강의가 흐름이 끊기잖아요. 자, 같이 한번 쓰면서 해보죠. 자, 양쪽 줄을 먼저 보세요. 그가 경찰을 봤을 때 도망쳤는데 양쪽 줄을 갔죠. 그 다음 웬 접속사입니다. 의문부사도 있지만 접속사 할 때. 자, 이 웬도 접속사 편에 가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he 없어지고 동사 원이 ing 일반 동사죠. 동사 ing니까 자, see ing겠죠. seeing a policeman he ran away. 주제는 그냥 놔두고요. 됐죠? 자, 4번. 자,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미리서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자, 날씨가 좋은 날씨기 때문에 나는 산책을 나갔다는 건데 자, 양쪽 주어 자, it 그 다음에 오른쪽에 I죠. 그러면 양쪽 주 다르죠. 요 it은 비인칭 주어라 그러잖아요. 날씨를 나타내는 어쨌든 주어가 다릅니다. 자, because 없어지고 자, it 없앨까요? 써야 될까요? it 없앴다가는 it을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being fine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좋은 날씨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주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날씨가 좋은 건데 내가 좋은 날씨가 되어버리고 내가 산책을 나갔다는 엉터리 문장이 되어버리니까 it을 꼭 밝혀 적어야 되죠. 자, it 이렇게 적지 마시고 항상 문장 맨 앞에 적을 때는 대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소문자 적은 학생도 많은데 시험 때 웬만한 선생님들을 봐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정확하게 대문자 it. 자, was는 원인이 ing니까 it being a fine day. I 적어주고 주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주절은 손대면 안 돼요. 항상 왼쪽이 종속절만을 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자, 내가 그녀를 만나면 나는 매우 반가울 거다. 자, 조건 부사절이네요. if 없어지고 이제 다 쓸 수 있겠죠? meeting her 다 적었으면 됐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meeting her I shall be very glad. 자, 그 다음에 6번. 양쪽 조를 보세요. 이것도 그냥 막 적지 마시고, 이것도 문제를 보고서 직접 써보라 하면은 아마 한 30, 40%, 20, 30%는 틀린 학생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50%가 틀리던데 서버 그러면은 특히 중등부는 완전 엉망입니다. 이거를 아예 분사구문도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자, 양쪽적 다릅니다. 그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질투했다. 자, 이 적어야 되겠죠? 이 대문자로 적고요. 이 being rich 이렇게 문장 쓰입니다. 이 being rich 주절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As they envied hi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을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부사 처리, 부사구로 바꾸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데요. 분사구문의 종류가 있어요. 분사구문의 종류는 모든 부사절을 다 바꿔 쓰는 게 아니고요. 명사절, 형사절은 절대로 안 되고 부사절만 적는데 분사구문의 종류에서 시간, 이수스케치 시간 부사절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시간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유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유,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사보를 보면 양보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66쪽을 보면은 부대 상황, 동시동작. 이 부대 상황이란 말 정말로 중요하죠. 한참을 나왔는데 어쨌든 동시동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계속입니다. 계속. and. 이건 중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총 6개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복잡해지면은 또 분사구문이 도라미탑을 헛수고 되어버리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구문의 종류는 일단은 시간부터 해볼게요. 자, 정거장에 도달했을 때에 그가 기차가 이미 가버린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 정거장에 도달했을 때니까 애초에 종속절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부사구를 부사절로 바꿔 쓰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분사구문 아까 만드는 건 쉽지만 실제로 분사구문이 쓰였을 때 아무래도 분사구문이 문장 속에서 리딩 문장에도 많이 나오겠죠. 이랬을 때에 이 arriving이 원래 부사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사절을 자기가 순식간에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관식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접속사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했을 때니까 when이 왜 있죠? as도 있겠죠. 또는 정거장에 도달했기 때문에는 안 되잖아요. 비록 정거장에 도달했을지라도 기차가 떠남을 확인했다. 이런 양보 같은 건 안 되겠죠. 조건 같은 것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when이나 as. 그래서 정거장에 도달했을 때 양쪽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앞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양쪽 주어 같았다는 거니까 we를 보고서 이 arriving의 주체를 의미상 주어란 말도 이제 이때 쓰는 건데요. 자, we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e를 주어를 적어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 arrive를 그냥 arrive 적지 말고 시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주절의 시제를 따져봐야 되니까 found가 과거죠. 과거니까 arrived가 됐겠죠. 그래서 arrived at the station. 그 다음에 we found 이하동물인 거죠. 자,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것만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만 잘 문안에 넘어가면은 분사구문은 거의 90%가 끝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when 없어졌겠죠? 만약에 부사구로 바꿔 쓴다면 when에서 없어졌을 것이고 we 없어졌을 것이고 arriving at 됐을 거라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바꿔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유 부사절. 자, 먼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이 거의 없다. seldom, 거의 아니다. 그래서 먼 시골 마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있었을 때 시간이나 이유, 접속사는 아주 엉터리가 아니면은 시간, 이유 다 쓸 수 있고요. 양보 같은 건 그렇잖아요. 비록 뭐뭐이지만 do나 or도 안 되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유가 가장 무난하겠죠. 그래서 일단 접속사 적으세요. because. 그 다음에 양쪽 같죠? I. 시제는 현재네요. have가 현재니까. 그래서 live.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because I live in a remote village, I seldom have visito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 자, 해석하면서 해볼까요? Being sick, he was absent from school. 아팠을 때, 아팠기 때문에 결석했다는 거죠. 자, 아팠기 때문이겠죠. 자, 이유니까. 자, because as도 있습니다. as도 이유에도 쓰이죠. 자, 이제 조금 빨리 해볼까? he. 자, 비동사 과거니까 was sick. 금방 되잖아요. 자, 3번.
having the money. I could not buy. 여기도 또 오타가 나왔네요. 자, Y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책을 살 수 없다. because나 as도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주어 I have를 쓸까요? had를 적을까요? 과거 전에 could가 그러니까 had no money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절로 바꿨을 때는 구로 바꿨을 때 분사구로 바꿨을 때는 because 없어지고 I 없어지고 heading이란 말은 안 되는 거죠. having no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조건을 갈게요. 내일 오면은 너는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If you come tomorrow, if 없어지고, you 없어지고, 그 다음에 coming 한 거고요. 2번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the building. 오른쪽으로 돌면은 너는 빌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if you turn to the right.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때는 if 다음에 위에 will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건 시간 부사절에서는 조건 부사절과 시간 부사절은 미래가 현재 대신하는데 자, 그건 또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여기 will이 있다고 보고 현재로 적으셔도 됩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will을 쓰는 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것도 나중에 또 시제편에 가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양보는 거기다 적어도 좋습니다. 우리말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뭐뭐이지만 양보부사절 또는 대조부사절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조부사절의 용어를 좀 쓰는 편인데 뭐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별 요령은 주절에 항상 반대 상황이 합니다. 반대나 대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말이 연결이 되니까요. 이 양보란 말도 한자에서 나온 좋은 말은 아니죠. 뭐 양보한다고 자꾸 혼동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의 집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옆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though나 although 다 쓸 수 있어요. although do I live next to his house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2번 자, 2번에 보면은 잠깐만요. 자, 다시 2번 being young 비록 어리지만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 더우나 although도 적어볼까요? although 해도 좋고요. although 자, 주어 he 자, has가 현재니까 is young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부대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대 상황은 참 이것도 한자 말인데 영어에 의외로 한자 말이 좀 많이 나오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시대 일본 식민지 시대 때부터 영어가 그때부터 이제 배웠겠죠. 그래서 거기 일본에서 배운 학자분들이 뭐 일본 동경대나 와세다나 개요대에서 배운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한자 말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한자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냥 동치동작이라고 하세요. 이 부대 상황이란 말도 한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전 부대 군인들이 어떤 그 거주하는 군인들이 있는 이런 그 부대는 한자 말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부대란 말은 첨부할 부자에다 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뭐 부속고등학교 뭐 연대한다 할 때 그 쓰는 그런 한자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부대 상황이란 말은 요즘에는 거의 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시동작. 이 s가 뭐뭐 하면서 뜻이 있어요. s가 뭐뭐 하면서 뜻이 있는데 잠깐 그 옆에다가 참고하고 as를 한번 잠깐 메모하고 갈까요? as가 하도 이게 정말 귀찮게 하는 건데 as는 일단 나중에 접수사편에 나오겠는데 일단 한 5가지 정도만 적어볼게요. 원래 한 6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 첫째 뭐뭐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뭐뭐 하면서 지금 부대 상황. 그 다음에 뭐뭐 함에 따라 경과라고 그러는데 뭐뭐 함에 따라 시간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뭐뭐 때문에도 가끔 있어요. 이유 부사절도 가끔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양태 부사절이란 말 또 한자말 나오는데 뭐뭐처럼 모양처럼 이런처럼도 있습니다.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때를 시간 부사절이라고 할게요. 뭐뭐 하면서는 동치동작 부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뭐뭐 함에 따라 경과라고 할게요. 그 다음 뭐뭐 때문은 이유고요. 그 다음 뭐뭐처럼
이거는 양태 부사절, 모양 부사절이란 말 쓰는데 어려운 한자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as가 또 전사할 때가 있어요. 이왕 나오니까 as가 전사할 때는 뒤에 명사만 나오죠. 명사나 동명사 이렇게. 이때는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자격을 나타내는 전사도 있는데 지금은 전사가 아니죠. 이것도 자 CF로 할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전사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 접속사일 때는 반드시 그럼 접속사는 뒤에 뭐가 나오는가? 주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죠. 만약 전사할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s가 접속사로서 뭐뭐 하면서로 이해하시고요. 자, 예문을 보면은 smiling brightly, she shook hands with him. 자, 밝게 미소 지면서 악수했다는 뜻인데요. 자, 뭐 하면서 동시동작 as, 주어는 she죠. 그 다음에 shook가 과거입니다. shake, shook, shaken이죠. 과거니까 smiled가 되겠네요. smiled brightly 이렇게 되고요. Standing on the cliff, he watched the sun. 자, 언덕에 서서 그는 태양을 바라봤다는 건 언덕에 서서. 자, 여기서 이 조심. 2번 한번 자, 딱 5초 줄 테니까 얼른 절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적으셨나요? 이거를 내가 잠깐 써보라 한 이유는 정말 이거를 많이 틀려요. 한 10명 시켜보면 7, 8명은 틀립니다. 자, 해볼까요? 자, 다 맞았다고 자신 있나요? 자, 해보죠. 자, 언덕에 서에서 동시니까 as, 주어, he. 자, stand는 현재로 적어야 되겠습니까? 자, 현재로 적은 학생들 의외로 많고, 그거는 너무 안 되고요. 자, watched가 과거니까 과거로 적어야 되잖아요. 자, 과거형 standed로 적은 학생, 규칙 변화 적은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식이 완전히 탈로 되는 standed 그런 말 없습니다. stand, stood잖아요. 불규칙 변화죠. 그래서 stood로 적어야 됩니다. stood. 이거를 standed로 적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이해됐는데 stood로 적으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stood로 졌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선생님 와서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봐주는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As he stood on the cliff, he watched. 이하로. 아시겠죠? 자, 부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인데 연속 동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구별하는 것은 동시 동작은 동작의 선호 관계가 구별이 없고 연속 동작은 동작의 선호가 분명할 때는 이제 and를 쓰는 가끔 나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6번도 and가 쓰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and 조동사 있고 and 나왔을 때는 이제 중문이 되는데 and 없어지고 뒤에 있는 주어 없앤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M 보면은 the train left Seoul at 5 and arrived in Busan at 10. 기차가 5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산에 10시에 도달했는데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선호가 분명하죠. 자, train left Seoul at 5 써주고 어차피 뒤에 있는 접속사 and 없어지죠. it 없어졌죠? arrive에다가 arriving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and it을 다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계속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the boy picked up a stone and he threw it at the dog. 에서 돌멩이를 집어서 걔한테 던졌는데, 자, the boy picked up a stone. 그는 그대로 두고 and 등이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접속사 있는 쪽을 접속사를 없애고 절로 구로 바꿨으면 됩니다. and 없어지고 he 없어지고 throwing it at the dog 이렇게 바꿨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해두세요. 자, 부대 상황과 연속의 차이점을 적어놨는데 이게 은근히 좀 중요한데 이것을 언급하지 못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꼭 구별을 해두세요. 부대상은 동자의 선어관계가 구별이 없다. 연속은 동자의 선어관계가 분명히 구별이 있다. as범 하면 쓰이고요. and를 뭐가 나와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두시고 자, 강의가 지금 거의 다 또 시간이 다 갔는데 오늘은 분사음 6가지 설명하고 나머지 강의는 저 다음 강의에 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분사구문이 총 6가지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분산의 종류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분산의 종류가 64쪽입니다. 분산의 6가지인데 실제로 분산의 종류가 6가지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분사원이 6가지를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그 6가지의 암기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 요령. 대부분 이런 말 나오면 좀 엉터리가 항상 나오죠. 자, 많이 엉터리긴 한데 꼭 한번 써먹어보세요. 자, 이거를 암기 요령을 동양의 2조 시계라고 해볼게요. 동양의 2조 시계. 말도 안 되는 억지 말입니다. 자, 이씨 조선시대. 이씨 조선. 이거는 동양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이 2조 시대. 자, 동이란 말은 무엇의 약자인지 알겠지? 동시, 동작, 양보, 이유, 조건, 시간, 개서. 그래서 암교령 동양의 2조 시계. 아마 엉터리일수록 더 기억은 오래될 겁니다. 실제로 강단에서 동양의 2조 시계 하면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분사원을 못 바꿔 쓰는 학생들이 있어도 분산의 종류 몇 가지였죠. 그런 6가지는 기억하더라고요. 동양의 2조 시계. 동양의 2조 시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접속사를 찾아내는 연습은 이제 차차차차 나중에는 다 또 이것도 분사원 바꿔 쓰는 여러 가지 거기 말하자면은 연습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또 프린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젠가 강의가 다 끝나면은 연습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프린트물도 역시 동영상으로 올려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자, 동양의 2조 시계 잊지 마세요. 혹시 오늘 이 배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은 꼭 좀 친구들이 알려주시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분사원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니? 아예 대답 못 할 거고요. 야, 분사원의 종류 6가지야. 그러면 뭔데? 그러면 야, 동양 2조 시계야. 동양의 2조 시계 하고 조금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하고 약간 자만적인 태도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그런 친구들이 뭔가 존경의 눈초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동양의 조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요. 자,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음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아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분사음은 제대로 잘 배우셨다고 생각됐으면은 꼭 좀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신청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